안녕하세요. 청미래 안약입니다. 저의 영상이 어렵고 재미없다고 느끼실 것 같아 죄송합니다. 이게 친구들이나 지인들에게 사주 설명할 때는 이렇게 좀 어렵지 않게 하고 재미있게 하는데 아무래도 이제 영상이다 보니까 단어를 선택하거나 문장을 쓰는 데 있어서 좀 정제된 표현들을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이제 좀 보시다가 지루하거나 조금 어렵게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조금 더 노력해 보겠습니다. 시청자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쌍둥이의 인생이 다른 이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사주가 만들어지는 과정을 말씀드리면 이러한 소나무와 소나무에 기생하는 담쟁이 덩굴이 있다고 할게요. 이 소나무에 기생하는 담쟁이 덩굴의 삶은 전적으로 소나무에 의존하여 살 수밖에 없습니다. 한낮에 소나무가 강합성을 하면 그에 따라 소나무의 수액을 빨아먹는 활동을 할 것이고, 저녁이 되어 소나무가 강합성 양을 줄이면 그에 맞추어 담쟁이 덩굴도 휴식하는 시간을 가질 것입니다. 담쟁이 덩굴의 질서 체계가 오로지 숙주인 소나무에 의해서 결정되어지게 된다는 얘기고, 태양과 지구가 이것과 똑같은 구조이고 인간은 이 담쟁이 덩굴 속에 존재하는 미생물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덩굴 속 미생물이 가지는 삶의 질서 역시 숙주인 소나무에 의해서 결정되어지게 됩니다. 운명론적 관점으로 보면 이 미생물이 추후에 번식을 많이 하는 활동을 할 건지, 아니면 외부 세균을 막는 역할을 할 건지, 아니면 소나무의 영양분을 독차지할 건지, 이러한 삶의 질서 체계가 이미 태어날 때 결정되어 나온다는 이야기이고, 이러한 역할을 부여받게 되는 것이 자라나가면서 계속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태어나는 순간에 이미 결정되어지며 나오게 되는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인간으로 보면 태아가 엄마의 몸 밖으로 나오면서 태양빛과 접촉하는 그 순간에 운명, 즉 사주라는 것이 바코드처럼 아로새겨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전에 영상에서 설명했듯이 태양빛은 결국 파동의 형태를 가지기 때문에 시간적 의미로 보면 매 초, 매 순간이 다른 형태를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접하는 1과 2라는 정수 안에는 사실 1.1, 1.111112, 1.87485 같이 무한대의 수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파동이 마치 이러한 것과 비슷합니다. 우리가 사주에서 보는 자축, 인묘, 신사오 및 신유술해는 이러한 연속적인 수에서 특정 기간 동안 가장 대표되는 특성을 마치 정수 1과 2, 3, 4처럼 뽑아낸 것이기 때문에 그 안에 존재하는 파동적 의미를 완전히 읽어낼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보는 사주는 4개의 기둥밖에 존재하지 않지만 결국 사주라는 것이 태양이 인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기술이므로 파동이라는 사실을 고려할 수밖에 없는데, 분초를 넘어서 이제 마이크로처처럼 미세한 단위로 가게 되면 파동의 형태가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저는 만세력 기본 폼을 오주십자로 보는데 이것은 나중에 설명을 하고, 어쨌든 지금 사주에서 나오는 글자 이외에 미시시간의 질서 체계가 이제 빛이 파동에 의해 만들어지기 때문에 이러한 파동이라는 연속적 함수가 인간의 삶을 다르게 만드는 이유가 되게 됩니다. 만약 지금의 사주를 해석하는 방식처럼 인간이 산다고 가정을 한다면 순간순간이 불연속적으로 끊어진 것으로 보기 때문에 매일을 1시에 밥을 먹고 2시에 운동을 하고 3시에 낮잠을 자는 것 같이 굉장히 불연속적인 삶을 살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인간의 삶을 유추하기가 너무 쉽겠죠. 하지만 우리는 가끔 3시에 밥을 먹기도 하고, 그리고 2시에 갑자기 길에서 누군가를 만나기도 하며, 그리고 가야 할 운동을 못 갈 때도 있습니다. 사주를 만든 옛날 사람들은 이러한 사실들을 인지할 수 없었기 때문에 사주만 가지고 인간의 삶을 다 맞춰보려고 했지만 그것은 불가능한 이야기일 뿐이었습니다. 기본적인 사주원국의 파동이 존재하고, 그리고 대운이나 세운, 소운들이 간섭을 하면서 이러한 파장의 진폭을 늘리거나 아니면 줄이거나, 그리고 파형의 형태를 변화시키기도 합니다. 또한 사주와 양자역학 편에서 설명한 것처럼 필연이라는 인과율에 의해 만들어진 이 파동에
우연이라는 것이 간섭을 해서 파동의 형태를 변경시키기도 합니다. 쌍둥이가 태어났을 때 이미 각자 받아들인 빛의 파동 자체가 미시적으로 같을 수가 없고, 인생을 살면서 순간순간 우연이라는 것이 개입하여 파동의 형태를 변경시키게 되기 때문에 인생의 끝으로 갈수록 완전히 다른 결과값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매년, 매 시간 태양에서 분출되는 빛의 진동 자체도 미세하게 달라지기 때문에 인간이 출현한 이래 같은 삶을 살 수 있는 인간이 존재했을 가능성은 0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듯 인간의 삶은 굉장히 복잡하고 연속적이기 때문에 지금 사주체계를 가지고 정확한 인간의 모습을 추론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유의미한 점들이 있습니다. 앞서 말했듯이 사주는 연, 월, 일시라는 거시적인 시간에서 생기는 대표 요소를 뽑아낸 것이기 때문에 올해 혹은 내년에 일어날 굵직한 사건들을 우리가 추론할 수 있고, 이것에 따라 삶의 방향성에 대한 조언이나 충고 등이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어떤 글자들이 같이 모이게 되면 통계적으로 이런 일들이 잘 일어나니까 어느 시기에 이런 것을 조심하면 좋겠다, 이런 조언이 충분히 가능한 것이므로 실력 있으신 역술가 분들께 상담받는 것도 충분히 의미 있는 일이라 볼 수 있습니다. 사주가 통계학이라는 이야기들을 종종 하는데 역학은 통계학이 아닙니다. 통계를 가지고 만세력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만세력을 보고 통계적으로 어떠한 이벤트들을 추론하는 것은 역술의 분야입니다. 이상으로 쌍둥이의 삶이 다른 이유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